선거 전에 돈 풀기를 윤 정부가 이번에 배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또 은행이라든가 빙빙 돌아가고 결국 한운으로 들어가면 돈 풀기가 일부 되는 건데 그걸 배제를 했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게 아주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문정부 보니까 들여다봤더니 포퓰리즘적인 그런 지출이 많아가지고 국간이 그냥 엉망이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윤 정부에서는 어떤 식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았을까? 이게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선이 내년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고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지 않으면 여당이 이제 지금 같은 구조가 돼서는 거대 야당한테 끌려다니는 뭐 그냥 모든 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식으로는 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이걸 내년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그런 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떤 예산을 이제 편성할 것인가 이게 참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주는 돈을. 그러나 또 예산을 펑펑 쓰게 되면 경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나빠지니까 이게 일종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어떤 예산안을 내놨을까 이게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윤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이기기 위한 표를 사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한다. 그런 기조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 하면, 전번에 이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정치 보조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의무 지출은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재량 지출은 과감하게 23조 원을 구조조정에다 줄였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사실 여러분 23조 원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역대급 구조조정을 해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구조조정만큼 세이브한 돈으로 소위 말 확실하게 약자복지 쪽으로 확실하게 쓰고 동시에 여러 가지 투자 우리나라 뭐 좀 R&D라든가 이런 쪽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전체적인 R&D는 줄였습니다만 국가 R&D 규모는 그래서 과학계의 약간 반발을 지금 사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몇 군데 쪽에는 또 투자를 하는 그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3%를 넘지 않은 그러니까 2.8% 내년 예산을 지금보다 2.8% 늘려서 657조 원 정도 내년 예산을 잡았다는데 일부 여러분 읽다가 보면 조세 감면이 들어가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액수 700 몇 조 정도라고 표현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실제 쓰는 거는 657조 원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조세를 감면해 줬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감면했던 조세를 실제로 받아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액수만큼 지출한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 지출액이 더 늘어나죠. 그렇게 하면 한 700 몇 조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657조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2.8% 내로 잡았으니까 이게 뭐 19년 만에인가 2005년 이래로 처음으로 예산 잡은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하여튼 계속 늘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8점 이거 보이죠? 그림 보시면 지출 규모를 보시면 그러니까 19년에만 하더라도 2017년에 3.7%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어가지고 선거가 있었던 해죠. 이게 2019년에는 9.5% 거의 10% 가깝고 쭉 오다가 8.9% 그러다가 그다음에 2023년에 좀 많이 줄었죠. 5.1%. 올해는 또 다시 2.8% 이렇게 줄였는데 그러니까 19년 만에 증가율을 최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경제 성장이 시원찮다 보니까 조세 수입도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도 또 내년도에도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 폭이 GDP 대비 적자 폭이 상당히 보통 이제 3% 이내를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말하자면 안심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저 증가율로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이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년도 이제 국민들이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전번에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 어떤 보통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출된 권력을 뽑는 그런 사회에서 흔히 1인 1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익 집단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익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고 또 돈과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을 지원하는 후보를 밀어주면 그 후보가 또 이쪽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일종의 그 집단한테는 굉장히 집중된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여러 수많은 국민들에게 흩어져 부담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이런 거 관심을 가질 만큼 큰 게 걸려 있는 게 아닌 반면에 이 친구들한테는 그걸 얻어내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어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적 지지와 그 매표죠 일종 그 다음에 예산 이걸 맞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치 보조금이라든가 이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없앴다는 거죠 예산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이제 이런 정치적 일종의 승부수인데 이게 잘 내년 총선에 통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걸 잘 이해해서 왕건희님 재정 긴축 일단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뭐 재정 긴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처음에는 상저하고 이런 말이 있었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여전히 1%대 성장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더 좋아지길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긴축한다고는 하는데도 세수가 이 예상만큼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약간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산 동결도 고려했지만 쓸 때는 써야 될 곳에는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하자면 예산 증가율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추 장관 얘기로는 어쨌든 뭐 거의 모든 사업, 그러니까 예산 사업 1만 3천 개 이걸 갖다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했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경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짰고, 그 다음에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평가를 해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28일 연찬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죠.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 베이스 검토로 걷어내야 한다. 실제로 많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성과가 시원찮으면 거기 성과에 따라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어쨌든 보조금이라든가 R&D 이런 것까지도 많이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아봤더니 조정한 금액 23조 원 정도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한 거죠. 역대 최대의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GDP 대비 그게 92조 원 적자인데, 이게 GDP 대비로 하면 GDP가 성장을 잘 못하는 걸 이렇게 예견되다 보니까 이게 3%를 넘는 3.9%인데 보통 3% 이내 관리를 하기를 원하죠. 이게 이제 유럽이 하나의 정치권 내지는 영국은 빠진 유로존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체제로 만들어가면서 각국이 나름대로 지켜야 될 재정 규칙 같은 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기준이 됐던 게 각국이 적자 예산을 적자로 편성하더라도 그 폭이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그거 잘 안 지켜졌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봤더니 92조 원이 GDP 대비 비율로는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 룰, 흔히 이제 재정 건전성의 하나의 지표로 보는, 그거는 살짝 넘은 거죠. 넘었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또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옛날에 돈을 많이 풀어서 키워놨다 보니까 지금 그 후유증을 어느 정도 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돈이님, 경제 기본도 모르는 정치꾼들 투표로 응징합시다. 예, 그러니까 투표로 응징한다는 이야기가 이권을 뺏긴 사람들이 반발해갖고 만약에
투표를 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측에 오히려 던진다면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거라 여기고 지지해주는 투표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관련되는 몫이 좀 작다고 무시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베네핏은 집중되고 컨센트레이티드 베네핏이고 또 코스트 거기에 들어간 코스트는 국민 여러 명에 디스퍼스 되니까 디스퍼스 코스트 이런 식의 논리가 작동해갖고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반발하는 계층은 반대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이런 효과가 제대로 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도희님이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전망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 뭐 기대에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기대란 게 어쨌든 이 중국하고 연결된 부분이 꽤 많은 데다가 이게 경제 쪽은 보면 서로 교역하는 나라가 나빠지면 이웃의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가 나빠지면 나도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그게 수입도 덜해가고 거기로부터 수입해 올 것들도 좀 제대로 된 게 없고 이렇게 되면 경제 교류가 활발해져야 같이 성장을 하는데 나쁜 효과를 주는 거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추락이 일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지표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주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윤 정부가 긴축 재정하고 막 한다는데 왜 지표들은 이러냐, 나라 국가는 왜 자꾸 바닥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자꾸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성장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게 그러니까 예상한 만큼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여기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거 전에 돈 풀기를 윤 정부가 이번에 배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또 은행이라든가 빙빙 돌아가고 결국 한은으로 들어가면 돈 풀기가 일부 되는 건데 그걸 배제를 했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게 아주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들 이렇게 돈이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돈이 좀 이렇게 돌고 그러면 좀 마음도 푸근해지고 그게 비록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좀 나쁜 효과를 주더라도 그래서 그걸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선거에서 되겠냐, 뭐 이런 우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각종 보조금을 깎다 보니까 이 지자체들이 또 예산상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기본도 모르는 정치꾼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해만, 단기적인 이해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이 아닐 때는 좀 이게 이런 게 잘 통할 텐데 어쨌든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이 잘 또 알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가. 이걸 갖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납득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는 또 모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좀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지랑님인가요? 제가 물어서 글자가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글자를 보니까 알지랑님, 예, 알지랑님도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데 예, 앞으로 자주 배웠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돈 풀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떤 그걸 줄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제발 이게 뜻이 잘 전달돼서 총선에도 네거티브한 효과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